오늘날 우리는 호주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잉글랜드에서 범죄자들을 보낸 것에서 그 시작을 찾곤 합니다. 즉, 잉글랜드 내에서 범죄자들을 전부 처리할 수 없어서 일부를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호주 지역에 보내버렸고, 그것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호주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어떠한 범죄들을 저지른 인물들이었는지, 그 범죄들이 중범죄였는지 경범죄였는지, 정말 범죄자는 맞았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1780년대, 잉글랜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특히 도시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런던에서는 슬럼 지역에서 갖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의 절망에서 생필품을 훔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도 있었지만, 이보다 심각한 중범죄들도 있었습니다. 1750년대까지도 중범죄로 구분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중 70%가 사형을 당했지만, 이제 잉글랜드에서도 사형의 남용은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결과 1790년이 되면 중범죄자들 중 25% 정도가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말고 다른 방식으로 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 대한 대우는 여전히 중세시대 때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민간인이 알아서 처벌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수용자가 알아서 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1700년대 초반부터 범죄자들을 해외로 보내는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는 호주가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로 범죄자들을 보냈었는데, 1717년부터 75년까지 대략 4만 명의 남자와 여자가 아메리카로 보내졌습니다. 이들은 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했는데, 이로써 식민지와 식민지 모국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는 새로운 노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만족이었고, 잉글랜드로서는 관리하기 힘든 범죄자들을 자국 땅에서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는 미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해버린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는 인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더 이상 백인 죄수들을 강제 노역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더욱더 많이 수입했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잉글랜드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관리해야 될 죄수들이 늘어났습니다. 감옥의 공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헐크라 불린 군선들의 죄수들을 수용했고, 이렇게 해서 템즈강에는 죄수를 실은 군선들이 차게 되었습니다. 이 내부의 상황은 방문자들이 지옥이라고 표현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오염이 심각해서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고, 죄수들의 피부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염병의 문제 때문에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던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의회에서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호주 지역으로 범죄자들을 보낸다는 방안은 바로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로 보내버리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절했고, 다른 마땅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늘날의 호주 지역은 잉글랜드인들에게는 새로운 땅이었는데, 1770년 제임스 쿡이 잉글랜드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 지역에 상륙한 후 잉글랜드의 땅으로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쿡의 추정으로도 이미 최소 3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는 무관했습니다. 쿡과 잉글랜드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미개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쿡이 처음으로 이 지역에 상륙했을 때 약 일주일간 해안 지역을 탐사했었는데, 이때 해안가에는 온갖 식물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풍족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쿡은 이 해안가의 이름을 식물들의 만이라는 이름의 보타니 베이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쿡과 그의 일행은 과연 해안가 너머의 땅이 농업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임무를 맡은 내무부 장관 시드니 경은 보타니 베이라는 이름만 듣고 이 지역을 목적지로 결정지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땅이 농사에 적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는 곧 해군 소속 군인이었던 48세의 아서 필립이라는 인물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이 임무가 무사히 완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출발 전 점검을 하던 필립은 약 1,400명을 실은 배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침대 하나의 넓이에 4명이 수용되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질병을 막을 수 없다며 의료적인 예방책을 주문했습니다. 식량도 너무나 부족했는데 필립은 8개월간 계속될 여정이 마치 6주 안에 끝날 것처럼 준비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필립이 손쓸 수 없는 영역도 존재했는데, 바로 호주로 보내질 범죄자들을 선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의 목표대로라면 범죄자들을 잉글랜드에서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을 했거나 적어도 신체적으로 건강한 이들이 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 330명의 죄수들 중 6명의 목수, 2명의 벽돌공, 1명의 어부,
한 명의 정원사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약 4분의 1은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이었고 소매치기를 하다가 붙잡힌 13살의 소년과 82세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도착한 후 호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의 잉글랜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성 죄수들의 대부분은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된 이들이었습니다. 오이를 훔치다가 7년형을 선고받은 25살의 남성을 비롯해서 책 5권이 든 상자를 훔치다가 걸린 19살의 남성 및 담배를 훔치다가 걸린 15살의 소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인이나 성폭행 혹은 반역과 같은 중범죄자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목격담은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게 된 이들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252일의 여정 끝에 보타니 베이에 도착한 이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영양 부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원주민들이 무기를 들고 적대적으로 이들을 맞이했지만 필립은 진주를 비롯한 귀중품을 선물하며 이들을 달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땅의 상태였습니다. 쿡은 5월에 도착했던 반면 필립과 일행은 한여름에 해당하는 1월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땅이 사막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정착해야 한다면 1년도 지나지 않아 누구도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젊은 장교의 말은 이때의 절망감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필립은 수십 킬로미터 북쪽에서 더 나은 만을 찾았고 시드니 경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만을 시드니 코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필립은 새로운 식민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가지게 된 필립은 도착한 후 가진 첫 연설에서 앞으로 어떠한 범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남성이 여성의 숙소를 찾아가는 행위조차 즉시 총사령으로 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주에만 죄수들 사이에서 14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정착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역시 원주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주면서 적대적인 원주민들을 달랠 수 있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이 살던 땅에 새로운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무력 충돌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된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면역체계가 없는 새로운 균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첫 1년 안에 최소 수천 명의 원주민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대로 새로 도착한 잉글랜드인들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아직 농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착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의 30%만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첫 해의 농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잉글랜드에서의 지원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배구품을 계속 줄여야 했고 새로운 땅을 찾아 사람들을 파견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790년 6월 3일 불과 2주 분량의 식량만 남아있었을 때 마침내 잉글랜드에서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222명의 여성 죄수들을 실은 배들이 식량과 옷 그리고 농기구를 가지고 도착한 것입니다. 1791년에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같은 해 필립은 모범적으로 노동을 한 남성들에게 처음으로 토지 소유를 허락해 주었고 1793년에는 최초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시드니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잉글랜드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이후 자의 및 타의에 의한 이주는 계속되었고 1740년에는 자의에 의해 이주한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더 이상 범죄자들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1851년에는 금이 발견되면서 이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호주의 인구는 곧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초기 호주 정착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단순히 범죄자들의 이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대두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식민지 개발에 대한 욕구 등이 종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